이 소년에게 살인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97년 일본 고베 평범한 주택가에서 어린아이들을 노린 공격이 잇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24일 11살 소년 하세준이 실종됩니다. 사흘 뒤인 5월 27일 아침 한 중학교 정문에서 아이의 머리가 발견됩니다. 범인은 단순히 아이를 살해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를 학교 정문에 가져다 놓고 경찰을 자극하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범인은 자신을 사카키바라 세이토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10세의 소녀 야마시타 아야카는 망치 공격을 받고 결국 사망했고, 다른 어린이들도 망치와 흉기에 공격당했습니다. 즉, 한 번의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폭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처음에는 범인이 학교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이나 사회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혀 다른 정황이 나타납니다. 범인의 집에서는 그가 범행과 관련해 기록해둔 노트가 발견됐습니다. 그 기록에서 그는 어린이들을 공격한 행위를 인간의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처럼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단순한 원한 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섬뜩한 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보였다는 동물에 대한 잔혹한 행동입니다. 당시 이후 공개된 그의 기록에는 어린 시절 동물을 괴롭히면서 느꼈던 감각과 살아있는 존재가 고통받는 모습을 관찰하는 그것에 대한 집착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성이 점점 인간을 향한 범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범행 뒤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학교 정문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향해 도전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를 잡아봐라. 자신의 범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과시하려 했던 겁니다. 당시 경찰은 그가 살인 자체에서 강한 자극을 얻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6월 28일 경찰은 결국 범인을 체포합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실은 또 한 번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범인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14세 중학생, 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학생의 모습 뒤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공격을 벌이던 범죄자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후 법원은 그의 상태를 조사했고, 그에게 단순한 충동적인 범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그에게 공격성과 연결된 깊은 가학적 성향, 그리고 미성숙한 성적 충동 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료소년원에서 치료와 처우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이유는 단순히 범행이 잔혹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14세라는 나이, 어린아이를 반복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 그리고 살인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자신이 관찰하고 시험하는 실험처럼 바라봤다는 점. 1997년 고베에서 벌어진 사카키바라 사건. 한 소년의 잔혹성은 두 아이의 목숨을 빼앗았고, 일본 사회에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의 잔혹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돋는 것은 범인이 처음부터 괴물처럼 보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14세 소년이었다는 것.